벌써 누워있다 그러면서 걔랑 상담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오똑오똑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뿐이 몰랐던 그 젊은 시절에 사랑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많이 아파가지고 이거를 하면서 정말 아픈 사람을 보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제가 가서 막 달려가서 해주고 막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또 감신대에서는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별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서 초심으로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러면서 야단을 치고 어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초심으로 하다가 좀 이러니까 안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목사님 참 고지식한 일을 말할 데 없어요. 저도 고지식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강의라서 강의료를 좀 생기거나 7일 팔아서 일을 하면 세계 선교하는데 다 23년을 갔었고 터키를 갔다가 14일날 왔습니다. 거기서 어려운 일도 여기까지 선교를 해서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엄청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배우면 정말 멋지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웃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제 오고 여기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면서 제약을 하면 아주 좋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92페이지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거 제가 이제 복사해 가져왔어요. 92페이지를 펴시면 꼭 찔러 피를 짜는 침법 이건 우리나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보다도 다른 책을 보고 싶다 하면 자랑요법, 자연요법, 사연요법 이렇게 해서 서점에 가면 있어요. 자락, 자연, 사연요법.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꼭 찔러 피를 짜는 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삼능침이라는 걸 아시죠? 네. 병원에 가면은 당뇨 환자들 한다고 해서 볼펜 같은 걸로 꼭 찔러서 피를 내잖아요. 그 삼능침이에요. 무통은 삼능침으로 환자의 체표에, 그죠? 환자 체표에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확장된 거를 꼭 찔러서 그 죽은 피를 짜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삼능침 등으로 환자 체표에 얕은 고세인이 혈관을 찔러 터뜨린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세혈관은요, 이 머리카락보다도 엄청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보면 뭐 이렇게 보면 확장되어 있는 거 있죠. 막 굵게. 종아리에 보면 정맥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혈관이 그렇게 확장되면 결국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시고 아이고 점차 출혈하는데 큰일 나죠. 절대 아닙니다. 이 모세혈관은 거미줄 같이 다시 생깁니다. 자, 지그지그 다시.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디 길에 가다가 넘어지면 뭐가 나요? 피가 나죠? 그냥 아물잖아요. 그렇죠? 이 점자 출혈은 큰 동맥이나 정맥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내 체표의 피부 밑에에 가볍게 가늘게 있는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찔러서 피를 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쭉 내려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 그러면 점자 출혈을 하는 데의 효과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개구설련 그렇게 돼 있죠? 네. 이 얘기는 몰라도 어려운 한문 얘기니까 몰라도 막힌 구멍을 열어주고 내 몸에 있는 열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서울까지 가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두비탕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개구설련이는 내 기와 혈을 막힌 것을 열어주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내려주는 역할이에요. 됐습니까? 아멘. 이해가 되죠? 네. 제가 쉽게 해요 지금. 처음에 할 때는요 많이 어렵게 했어요. 저도 초보자니까. 그쵸?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활력 피가 잘 돌게. 자 막힌 구멍을 열어주니까 당연히 돌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혈액을 잘 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밑에 구종, 소종 이렇게 돼 있죠. 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제가 지금 어느 부천 감리교에도 노인대학을 가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해주는데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보여.
발이 보여. 뭐 이러신 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점자 출혈은 피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손끝 같은데 꼭꼭 눌러준 다음에, 자,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점자질을 꼭 하면은요, 피가 내려가요. 어머, 이렇게 부었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었을 때나 소종 같은 얘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요 세 가지만 알면 안 돼요. 개구설열, 활열, 소종이나 부종. 다른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됐지요? 네. 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점자 출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황제 내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고전, 중국에서도 황제 내경의 관침편에 있는 거예요, 이게. 관침편. 그죠? 고전의 제일 오래된 고전, 황제 내경이라는데 최고의 책이잖아요. 그 관침편이래 이 점자 출혈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의들이 왜 안 써요, 이거? 빨리 치료가 되니까. 그렇지. 자,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오면 침을 맞는 것보다는 점자 출혈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 많이 들여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점자 출혈은 황제 내경 관치편에 있는 거다. 누가 얘기할 때 그거 왜 해? 죽어? 뭐 어쩌고 왜 피를 내? 그럼 쟤는 의사 박사도 가르쳤어요. 동남대학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박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아이 그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해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옆에 보면 점자 치료를 하는 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통의학이라는 한의학을 말하는 겁니다. 전통의학에서 갑자기 생기는 병해를 조리라는 거를 써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다가 저혈압이든가 혈압이 있는 분들 나도 모르게 쓰러지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이걸 점자 치료를 해서 피를 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혈액이 돌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하면 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다 손으로 하는 걸 만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시면 그래서 졸도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럴 때. 그 다음에 졸복동. 갑자기 내가 뭐를 먹었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식체할 때 너무 좋아요. 식체. 급작스럽게 설사했을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졸복동, 졸중 뭐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절대 그냥 피를 내면 점자 삼는 침으로 점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끝을 꼭꼭 송곳으로.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다닐 때는 제가 이제 송곳으로 하는 거를 이게 조첨이라고 그러거든요. 손톱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막 만지고 다니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선생님 이렇게 돼요. 발도 이렇게 돼요. 제가 노인대학교 반이에요. 그리고 가서 이걸 가르쳐주면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만 기도하면서 하면 누가 해주실 거야? 그분이 해주시자니? 그러면은요 어르신들도 와가지고 선생님 일주일 동안에 해가지고 어머 선생님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즐거워서 다니는 거죠. 아멘. 괜히 다니는 겁니까? 그래서 세계선교를 해도 보면 저희 손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풍한 자들 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아멘. 여기서 10번 할 때 거기는 한 번, 2번만 하면 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요가가 없어서 많이 못 가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쓰시려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혈압이 있어요. 나는 저혈압이 있어요. 나는 갑자기 정말 이렇게 쓰러져. 일사병이라는 거는 오래 서 있거나 그죠? 그래서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에 있었는데 애들이 아침에 줘야 한다면 교장선생님들이 정렬 그리고 조금만 삐뚤어지면은 체육선생님 와서 조인트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쓰러져요. 그냥 아침 조에 요새 애들은 우리같이 강인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다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손붓으로 해서 가서 조금만 만져줘도 일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자, 제가 키포인트만 잡아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보면 4번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렇게 점자 출혈을 한 것이 아주 무지막하게 바늘이 두꺼웠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쓸 필요가 없고 소독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이 페이지에 보면 어디예요? 4번하고
요 책이 있죠. 볼펜 같은 거. 네, 5번. 93페이지 맨 위에 네네. 요렇게 무통 삼능 침이라고 합니다. 네. 가방 갖다 드릴 걸. 제가 가져왔어. 자,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가방 속에 언제나 이거를 들고 다녀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예쁜 가방도 좋고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무통 침이에요. 일회용 소독된 거. 그리고 이거는 무통 삼능 침이에요. 근데 보통 그냥 볼펜이라고 얘기를 했고 볼펜과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한테 한다 하더라도 소독 딱 해주고 알콜 스펀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식선을 해준다면 소독을 해서 그죠?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삼능침에다가 볼펜과 똑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침, 일회용 침을 하나 꼽아요. 그리고 이건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일단 꼽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침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한 1 내지 2mm 이렇게 조금 나온다 맥이.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급체를 해요. 자,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이제 폐의 끝열이 소상열이에요. 자, 얘는 폐가 기가 많고 혈이 없어요. 폐가 호흡기 질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젖어주면 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님들이 막 풀두부 또 여기다 뭐를 했어요? 실감. 몸을 붓고 왜 그러냐면 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락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문지른 다음에 그리고 그 끝을 소상열을 꼭꼭꼭꼭꼭꼭꼭꼭 누른 다음에 하면 딱 하면 피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하면 꽉 짜라. 이게 소상열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도 해서 꼭 짜요. 근데 이거 두고 했는데 너무 급제를 해서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그대로 있으면 그래요. 그러면 엄지발 있죠? 엄지발 똑같이. 얘는 엄지손이에요. 네. 자, 소상에서 꼭 눌러주고 엄지발도 은백열도 보면 비장경매예요. 비장, 췌장을 다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걔도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하면 피가 안 나와요. 그럴 때 그 엄지발가락입니다. 자, 꼭꼭 누르고 여기도 꼭꼭 눌러서 소독하고 점차 치료를 해서 꼭 짜라고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피는 내가 막 만지면 안 됩니다. 자, 뭐가 전염돼요? 간염은요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도 있죠. 에이즈는 다행히도 내가 상처를 없으면 문제가 괜찮은데 어디에 상처가 있다면 에이즈균은 여기에서 몇 년까지 살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면도 이렇게 하다 칼도 아들도 쓰고 뭐 이런 거면 절대 안 됩니다. 에이즈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기 일회용 그죠? 딱 해서 소독해서 철도충내에서 버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왕이면 내 집안에 혈압 있거나 뭐 이렇게 자주 체하고 있는 사람은 밤에 소독해서 하나 딱 머리맡에다가 올려놓고 자라세요. 그러면 저 동남대학에서 보면은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살아났다고. 여행 가서도 많이 해요 이거. 근데 절대 여행 가서 만약에 연세 잡으신 분들이 화장실에 갈 때는 전 문을 걸지 말라고 그래요. 왜 문을 걸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 배운 사람한테는 화장실에 갈 때 문 조금 열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데 안 나오다면 문 열어보라. 우리 제사들이 다 그렇게 해요. 선생님 갔다 와서 떡 한 마리 더 먹었어요. 많이 좀 치료해요. 근데 절대 그럴 때는 의료인이라 그러니까 이걸로 하지 말고 손끝으로 이게 식선이에요. 손끝으로 만지고 정렬이 있어요. 정렬 이따 다 배워요. 이렇게 하고 뭐 해라? 인중해줘라. 아까도 제가 이제 이거 단중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
돌아가실 때쯤 되면 여기에다가 한 마사지 이게 늑골이 부러질 정도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딱 정가운데 단순열을 이렇게 해주고 항공열을 열어주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에 가서도 저는 사람 엄청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배우면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 침이 없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는 그래서요. 침이 없을 때. 저는 다 손으로 해서 웬만한 건 다 손으로 해서 손에 해요. 어디 장소가 어디? 저는 일단 이제 이게 다 나와요. 저 손끝을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눌러요.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여기? 얘는 눈 손톱 눈이 일단 다 해줘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가 하는 데를 해서 이거 누르고 다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아프면 안 된 거예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다 손으로 하는 거라고.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없을 손톱 때. 눈이 예. 바깥쪽으로. 의원님도 의료 안쪽에 피가 혼자고 잘 막 안 이러니까 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터키 갔을 때에도 손으로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손으로 했죠. 다 하고 왔죠. 지금 많이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 부당하고 그랬는데 저는 다 손으로 이 침 놓는 자리에 이게 다 근데 뭐래요? 기도하면서 만든 거예요. 제목도 이번에는 지금 그것도 있더만요, 선생님. 네? 여기다가 칩처럼 네. 딱 붙이는 거. 그것도 있어요. 네, 제가 그거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뜸 뜨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하다 보면 귀침도 있죠. 귀는 배워야 돼요. 여기서 진단이니까 키포인트만 제가 놓으시면서 근데 경락을 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 혀를 알면 여기서도 치료를 하다가 안 돼. 그럼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만져보다 보면 살아나는데 어떡하냐고. 근데 한이들은 놓는 데만 침 놓잖아요. 그렇지. 열흘을 가봐요. 저는요 제가 지금 기침을 하면 천식 기운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엄청 머리도 완전히 안 좋아졌대거든요. 그럼 제가 일부러 양방도 가보고 한방도 가봐요. 일부러 제가 저분들은 어떻게 침을 놓겠냐. 그럼 매일 일주일 정도 놓아요. 근데 양심 있는 의사는 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와서 차도가 없으면은 그 침혈을 바꿔야 되든가 그렇지. 그 의사랑 안 맞는 거라고 그래서 바꾸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의대까지 갈 때까지는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해하라고 그러지요. 이해하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었어. 가입비도 많이 들어서 책 하나도 원수 책 하나도 20만 원씩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제 여기까지 하니까 그냥 갑니다. 그래서 옛날 대단하시. 어르신들은 길에 가다가도 쓰러지거나 그러면 점차 출혈하면 산대로는 아니까 아카시아 나무 가을에 물을 맞아. 빡빡하잖아. 가시 있어. 생자나무 열무 길에 가다가 살아야 되니까 유리 조각이라고 해서 유리 조각으로 해서 피내고 그죠? 철도 보면 파상풍 걸리는데 못 같은 거 있어도 그렇게 하고 비너 같은 걸로 옛날엔 그렇게 한 거예요. 바늘로 막지. 이게 황제 내경부터 바늘로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의료진이 이렇게 발달이 되니까 무지막했던 것이 이제는 무통 이것까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데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저같이 이렇게만 들고 다니면 그치? 자 이제 갑니다. 자 그래서 점자 치료를 하는 요령은 여기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키포인트 바늘 놓아서 이렇게 보면 1 내지 2mm 정도만 나와야 돼요. 어떤 거는 위님은 자 일통 3는 침이랑 일회용이랑 회사가 달라요. 똑같은 데가 나온 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다 보면 어떤 건 1 내지 2mm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한 4mm가 나와요. 그럴 때는 살이 깊게 들어가면 무척 아프잖아요. 그럴 때 다시 빼서 살짝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1 내지 2mm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약간 좀 빼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요령 있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갑니다. 아멘. 자, 자 뒤에 보면 자 94페이지를 보면 자 94페이지를 보면 몸에서 점자출을 많이 하는 부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자 출혈을 많이 하는 부분은 끝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끝이야. 자 그러면 머리끝. 자 두정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정부라는 것이 보면 귀를 딱 반을 나눠보세요. 이렇게 접으시면 톡 튀어나온 데가 이첨열이에요. 이천열. 자 귀를 딱 이렇게 하죠. 여기 보면 여기 톡 올라온 데 있죠. 네. 그 이첨열이에요. 자, 이첨열을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대시고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눌러? 그리고 요 코 정가운데 그죠? 정중선이에요.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하면 약간 정상인 사람은 한머리 돼 있어요. 약간 들어가요. 근데 혈압이 있거나 배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툭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보면 여기가 이제 백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신 집중이 안 될 때에 쏙 들어가고. 고혈압, 저혈압 뭐 다 써요. 두 정도. 자, 그런 다음에 눈도 밝아지고요. 코병도 100가지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보시면 될까요? 하늘의 천기를 가장 빨리 받는 데가 어디야? 백혈이에요. 고혈압, 저혈압, 요새 우리 아이가 정신 집중이 안 돼서 공부가 안 하고 그냥 새벽에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10시만 자요. 그러면 제가 식당에 가는 요지 있지요. 요지 요만큼 묶어가지고 페퍼로 밀어가지고 꼭꼭꼭꼭 누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2시까지 공부해서 걱정이 돼. 아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요새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혈압도 있어. 저혈압도 있어. 머리가 맨날 아파. 그러면 이거 못할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되지. 네. 그거보다는 딱 하면 이렇게 만져면 이렇게 해서 아프면 다 푸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시원하죠? 좀 시원하고. 자, 두들기는 거는 경락의 혈을 모르니까 무슨 분들 이렇게 두들기는데 이 머리에도 혈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머리 빠지는 사람들 제가 해주면은요. 지금 부천에서는 최규정 선생님 분이 교장 시험 보다가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가 다 제강이 은퇴해가지고 시험 내가지고 하시잖아요. 다 하는 건 아니고 돈 많잖아요. 퇴직금 받으면.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한 2명 정도 여행 다니면서 해요. 그분 머리가 대머리였었어요. 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백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아프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그걸 푸셔야 돼요. 자, 백혈 눈도 좋아져. 어머 선생님. 손톱으로 눌러요? 손 네, 끝으로 눌러요? 이렇게 손톱으로. 조첨이야. 원은 무지보로 딱 만졌다가 이게 순환이 안 되면 탁 해가지고 조첨으로 해서 탁 해줘요. 엄지. 우리 옛날에 그 숨구멍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예, 옛날에 손구멍이라는 거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요새 머리가 아파 그러면 왜 약을 왜 먹어요? 제가 그래서 바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약을 안 먹고 혈압은 지금 이제 저혈압 같은 사람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그건 먹어요. 될 수 있으면 제가 터키 갈 적에도 좀 못 가게 하느라고 막 그냥 괴장 요만큼 먹었는데 설사하고 허리가 이유 없이 아파가지고 강의 4시간을 하는데 가까스로 했어요. 성경 못 가게 이번에 사탄이 엄청 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침 하나 맞으면서 터키 간다니까 약을 14일치를 주는데 약 하나도 안 먹었어요. 못 가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십자가를.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백혈이 어디에 좋으냐면 겨울에 보면은 어르신들 다 모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모자를 써야 되죠? 미리 이 백혈에다 뜸을 뜨면 모자 안 써도 돼요. 혈압이 안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때는 꼭 가을에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같이 뜨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서부정에서는 이상 없습니다. 자, 부정부라 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백계혈이에요. 백계 혈로 하면 백계. 그다음에 코 끝이라는데 요거예요. 소요혈이에요. 요 소요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염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런데 점차 치료를 하면 코가 금방 뻥 뚫려요. 그다음에 얘도 보면은 다른 책 이렇게 보면 침체기 인사불성할 때 코끝도 눌러주면 좋다고 그래요. 제가 비염도 있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수술 3번을 했는데 4번째 하자 그럴 때는 제가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막내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셋이서 다 죽느니 싸느니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4번째 수술하자는 거는 이제 안 했거든요. 제가 다 고쳤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게 뭐라고? 소려. 그러니까 코끝, 그러니까 끝은 다 점차 치료를 해요. 비첩이라고 씁니다. 비첩이라고 씁니다. 요거 소력. 예. 코끝이라 그래. 비천부라고 그랬죠. 네. 혈이에요. 귀끝 아까 했잖아요. 이천이라고 했죠. 네. 자, 귀를 반을 딱 접으면 이천. 그죠? 자, 이 이천열도 여러분들이 보면 눈병이 있거나 열이 있을 때에 목을 만지고서는 점차 줄을 하나 픽딱 내면은요 너무 좋아져요. 자, 됐습니까? 네. 자,
손가락 끝, 그래서 지단부, 그렇겠죠. 이거를 그냥 하면 십선이라고 그래요. 자, 손가락 끝, 끝.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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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이거 5개죠. 여기 5개죠. 네. 10개. 10선, 지단부라고 그러는데 한문이 좀 다르죠. 이런 거죠. 이게 10선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닐 때 그냥 다니지 말고, 자, 그냥 앉아서. 그쵸. 앉아서 이렇게 저는 예배 드리거나 그럴 적에도 정말 어저께 엄청 피곤했다면 밑에서 다 누르고 예배 드려요. 그러면 좋잖아요. 이 손가락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6경맥이 있어요. 저는요 얼마나 안 좋고 얼마나 약을 많이 먹었는지 이 손을 벌리라는 게 이렇게 안 됐잖아요. 지금 어르신들도 가면 이게 딱 빼야 되잖아요. 이 나이 다 풀어주면 이거 뭐 관절 있잖아요. 벌써 관절 예. 심포경이 오면 안 되죠. 심포와 삼초경맥이 왔으면 저것도 그냥 벌써부터. 관절이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만 마디마디 다 나오니까 이제 가르쳐주죠. 10선이에요. 그냥 꼭 평상시에 이렇게 누르고 다니세요. 이거 돈 안 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돈 들어요. 그러면은 엄청 건강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죠? 13? 이게 13이라고요? 이게 10선이에요. 10선. 자, 손끝 꽂고 순환이 안 되는 곳은 만지면은요 아파요. 근데 순환이 잘 되면은요 시원해요. 중풍 환자들이나 입은 마비되어서 가서 만지면 제가 아무리 만져도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다가 또 그 다음날 가서 만져주고 본인들한테 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아유 아파 무슨 총 들었어 칼 들었어 제 손을 막 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이러고서 나중에 하면 너무 시원해요. 좋아지잖아요. 왜 미리 예방하면 되잖아요. 이건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자 됐죠. 그 다음에 10선하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쓸고 기단이라고 그래요. 기단. 발가락 끝도 10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발도 매일 만져주면 여기에 6개의 장부가 있고 여기에 발에도 6개의 장부가 있어 12개의 경맥이 폐, 심포, 심장, 뭐 소장, 대장, 위, 간, 비장이 다 있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그러니까 어디서 다 병들이 오기 시작하면 손가락, 발가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도 저녁에는 깨끗이 씻고 크림 발라가지고 발가락도 많이 만지고 발을 자고 얼굴보다도 더 많이 만져줘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손발. 발이에요. 발. 죽을 때 어디부터 죽어요? 죽을 때 죽을 때 발부터. 발부터 발끝부터 죽지. 마비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가 또 뻣뻣해져? 그 다음부터 손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해주는 것이 손끝, 발끝 많이 만지세요. 그리고 발을 가장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에 가장 사랑해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걸으면서 무릎 관절 이런 것도 안 생겨요. 제가 중국에 여기서는 이제 발 관리를 해가지고 발 관리를 1급, 2급 다 그리고 지도자반에서 이제 가르치는 반까지 다 했는데 중국에 가서 이제 밍밍이라는 사람은 이 발 하나로 가서 암까지도 다 치료한대요. 근데 우리가 그때 간 날이 이 밍밍이가 많이 가르쳐서 전국에 그러니까 저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300명 정도 모여가지고서 저희들은 가서 이제 이제 조금 강의만 못 알았잖아요. 그래서 강의 듣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밍밍이라는 그 중국인들은 이 발 가지고도 암까지 다 치료한대요. 근데 이 발바닥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바닥까지는 못해도 제가 하는데 가르쳐주는 것만은 매일 만져주면 여러분들 어우 진짜 좋아지네 그걸 느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혀끝. 제가 풍환자들 언어장애 치유하는데 1인자라고 보면 될 겁니다. 우리 단원들이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혀끝이라는 게 설정이요 5개를 하는 거야. 응? 5개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경재라는 한이 많이 텔레비에 나와서 한약 말하죠. 그분의 책을 제가 한 권을 사가지고 키포인트를 잡은 것이 자 우리가 경락에서는 혀는 뭐라는 게 심장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심장.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풍환자들이 언어 장애가 불편하잖아요. 더듬고. 저는 처음 강의를 할 때는 쌍기역, 쌍시역 이런 거 힘들면 발음이 안 나와서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오늘 선생님이 강의 많이 하셨죠. 힘드시죠. 그래가지고 이해를 해요. 책을 보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경재 씨까지 보는데 우리가 경락할 때는 이 혀가 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풍 걸릴 사람은 혀를 내밀어 보라 그래요. 혈압이 있거나 만 응. 정 가운데로 쫙 내밀어야 돼요. 근데 풍환자들을 보면 옆으로 해가지고 덜덜덜덜덜 떨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덜덜덜덜 떨든가 그렇지 않으면 덜덜덜덜 떨고 이미 풍이 깊은 사람들은 혀를 내밀려고 하면 깊게 빼질 못하고 여기서 머물러요. 더 빼봐 더 빼봐 더 빼봐도 안 돼요. 그리고 풍환자가 지금 언어장애가 있어가지고도 아무리 빼라고 해도 혀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아까 2시에 3시. 3시까지? 네. 3시. 제가 이거 2시 하루만 한 대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혀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럼 저는 뭐를 하냐면 칠판이 있으면 좋겠는데 혀가 칠판 이렇게 가져와. 둥글게 있잖아요. 그죠? 갖다 드리. 둥글게 있으면 이 경락에서 이 혀끝이 심장이라고 그래요. 심장. 근데 이경재 씨 책을 제가 하나를 보면은요. 그분은 세분화됐어요. 세분화.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깊은 책 봐가지고 키포인트만 잡아가지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와요. 그냥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와요. 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풍을 안 걸리려면 오늘 제가 가르쳐준 것만 해도 잘 써도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불러다니잖아요. 저희 교회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77개 하나님이 이뻐하시면 최고지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요. 옛날엔 비실비실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시장에서 요만한 거 물건을 들어가도 딸들에다가 목사님이 다 들어주니까 감신대에 서택에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애처가 공처가 줄 알아요. 애처가 무슨 공처가 아니에요. 우리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기분을 못 써. 지금은 제가 일부러 이런 거 다 들고 다녀요. 그렇게 제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죠. 자, 어떤 저기 좀 주시면 아무거나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자, 요 혀끝만 터가지고는 안 돼요. 그쵸? 내가 언어장애가 있어요. 자꾸 말더듬을 해요. 그 다음에 혀가 저기 혈압이 있어가지고서 보면 혀를 내밀려면 못 내밀어요. 요까지 보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혀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경재 한의원 책 하나를 사는데 키폰트를 제가 잡은 거예요. 정 가운데 이렇게 있죠. 삐뚤어졌네요. 그렇게 삐뚤어 이해하시고. 정 가운데가 척추 라인이에요. 우리 이 뒤에 척추 있죠. 흉추, 경추 이 라인이에요. 정 가운데가. 그러면 자, 경락에서는 심장이 혀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가 혀 전체가 심장이 담당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경재 씨는 혀끝이 반질반질해요. 설 데가 없어요. 그러면 혀끝이 보면 심장이 약하다고 그래. 심장이 허약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가 이거 이경재 씨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렇게 이게 자 간하고 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얘가 단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여기에 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간이 있으면 그 밑에 조그맣게 담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하셔요. 상관없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옆에가 이렇게 있는 데가 얘가 폐예요. 양쪽에 호흡기 질환이죠. 그 다음에 정 가운데 여기가 비장하고 의예요. 여기 심장이라 이 뒤에 목젖이 있는 데 있죠. 심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혀를 쭉 내밀어 가지고 가운데 줄이 삐뚤어지잖아요. 이렇게 삐뚤어지면 이 앞에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심장 여기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 목이잖아요. 목이 아프겠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비면은 여기가 아프겠네.
더 뒤로 가면 신장이니까 허리가 아프겠네. 놀래요. 거울 가져와가지고 제가 다 보라 그래.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여기가 이렇게 어떤 분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소화도 못하네. 그러면서는 등이 아프겠네.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에요? 이게 이영재 씨가 책 한 권을 써가지고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뒤에가 또 이렇게 삐뚤어져 다니까 허리 무척 아프겠어.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허리 수술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혀를 보면 혀가 우리 매일 아침마다 보면 일기예보 있지요. 오늘의 날씨는 어때? 이거는 건강 일기예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를 쭉 내밀으면 아마 유난히 설태가 끼거나 자 혓바닥이 붉으면서 하얀 설태가 조금 끼어야 그게 건강하죠. 여러분들이 전날에 술 많이 먹고 많이 피곤한 사람들 혀를 내밀어 보면 황태 같은 설태가 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새 이제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라 그러잖아요. 감기. 그런 분들은 여기가 그냥 설태가 그냥 껴 있어요. 이거 가지고도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세수하기 할 때에 혀를 쭉 내밀어 보시고 보면 아시겠죠. 설태기만 안 너무 많이 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혀를 쭉 내려보시면 청자색 검은색이 나오는 사람 그런 분들은 머지않아 세상과 하지? 예, 그게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혀를 하면서 저희 그분이 저 잠자가라고 그러면은 어떤 때 너무 힘들 때는 청자색이 나오면 저는 설선만 튼 게 아니라 다 터요. 혀도 터요? 네. 근데 왜 그거를 트냐면 옛날에 이제 학교에 있으면 아이들이 넘어지면 혀가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를 못 봤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가 한 5바늘 꼬매겠다 이러고서 이제 데리고 가면 혀는 스스로 이 치료하는 그게 있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요오드 그 소독만 하고서는 오늘 밤에 가서 짠 음식 먹지 말고 매운 거 먹지 말고 죽 먹고 그러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거의 다 아물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그 생각이 나니까 제가 많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가끔가다 전 혀를 체킹하고 항상 옛날에 안 좋았기 때문에 혀 정세가 갈라져 있고 여기가 반들반들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태양 이렇게 앉았다가 태양이 있지만 고꾸라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서양의학에서 발견을 못하는 거를 저는 제가 너무 많이 아픈 데가 많으니까 발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죠. 그러면 언어도 똑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자들이 영화동에서 이제 옛날에 첫 가르치는 제자들이 그리우니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제 수원에 가서 지금 또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볼 때 옛날에 비실비실하던 우리 선생님 더 이뻐졌어. 옛날에 선생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지금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불러주셔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강의를 하고 봉사도 많이 다닙니다. 됐죠? 됐습니까? 잘 네. 가시네요. 선생님.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세요? 네. 우리 양치질 할 때 하셔야 돼. 아침에 일어나지만 해야 돼. 이거 긁는 거. 제가 이제 그 황성주 생식 네. 그 사장님이 저희 학교 와서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해줬죠. 근데 그들이 보면은 황성주 생식만 먹는 게 아니라 건강식품, 화장품 별거 다 하더라고요. 잘 되고 있어. 그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분은요, 이 혀를 내가 이제 해주는 건데, 저분은 저기 앉아서 이렇게 해도요, 냄새가 난대요. 선생님 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해야죠. 그래서 나와버렸더니, 이분이 설대가 이만큼 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장갑을 달다가 이름을 긁는데, 안 긁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칫솔이냐 가서 빡빡 무슨 문지른 데는 내가 하자. 그런데 칫솔로 빡빡하니 잘 안 돼.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다 긁어가지고 소통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됐죠. 그쵸. 제가 엄청 많이 제자들 엄청 많이 키웠어요. 지금은 그래도 노하우가 많잖아요. 선교도 많이 다니고 그죠? 그때는